자, ELS하고 ELB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ELS는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. 이 손실을 보기 시작하면 손실의 규모가 너무나 크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. 자, 그럼에도 왜 자꾸 ELS가 나오느냐? 증권사에서 가장 큰 판매 마진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. 보통 1%에서 많게는 1.5%까지도 나오거든요. 그럼 1억을 팔게 되면 100만 원의 수수료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ELS를 안 팔 수가 없는데 이게 좀 그런 거죠. 근데 ELB 같은 경우에는 원금 보장이 기본적으로 됩니다. 그리고 이익을 볼 가능성만 있는 거죠. 최근에 나온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, 위로는 5.01, 밑으로는 5%에 나왔습니다. 원금 보장이 되다 보니까 예금의 형태로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중도 해지를 했을 때도 3% 이자를 주다 보니까 얘는 경쟁률이 무려 20대 1까지 나오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던 상품이었죠. 자, 이번에 한투에서도 22가지의 ELS와 ELB가 나왔습니다. ELS가 20개, ELB가 2가지가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 그 형태가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와봤습니다. 자, 너 왜 ELS를 가지고 왔냐 하시겠지만 제가 고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 이자는 높으니까 넘어가고요. 지수는 넘어가도 됩니다. 지수는 사실 옛날처럼 막 급등급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수는 넘어가는데 이제 문제는 개별 종목인 기아예요. 자, 기아는 마지막 2가지를 봐야 됩니다. 마지막은 낙인이고요. 그리고 65는 마지막에 스텝입니다. 35%까지 떨어져야지 손실을 보는 구조다 보니까 사실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떨어진 종목들이 있습니다, 여러분들. LG생활건강이랑 대표적으로 NC예요. 이 대표적으로 시대를 잘못하고 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LG생활건강은 쿠팡하고 등지면서 주가가 폭락했고요. NC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로 흥했지만 결국 리니지로 망했습니다. 지금 주가가 둘 다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어요. 대형주라고 예외 없고요. 기아라고 예외 없습니다. 기아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35%까지 떨어져서 낙인을 쳤을 경우에는 이미 3년 동안 주가가 무너진 상태고요. 얘가 65%까지 다시 회복하려면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. 이거 대형주도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, 여러분들. 불가능에 가까워요. 자, 근데 문제는 한 번 더 뒤돌아볼 만한 그런 포인트는 여기 65가 50 또는 45가 돼야 됩니다. 적어도요. 적어도. 왜냐하면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바닥에서 한 1-20% 정도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인 거죠. 그래서 혹시나 이게 65, 60, 55 이런 거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금리가 높더라도 걸으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. 중요한 내용인 줄 알고 캡처를 해봤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본인만의 이런 그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. 보시면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좀 경영을 잘 하긴 했어요. 영업이익이 매년 40% 이상 성장하면서 남들이 전기차에 집중할 때 얘는 하이브리드에 집중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올라오고 그리고 저 PBR 종목 찾기 그 열풍이 한동안 불었었잖아요. PBR이 한 배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주가를 좀 올려라 하면서 그 자사주도 매입하고 사회 환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배당도 늘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. 3만원에서 8만원, 13만원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개별 종목은 확실하게 원칙을 세우시는 거, 65 안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혹할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,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100% 신뢰하는 유튜버고 제가 만약에 PB다, 손님을 꼬셔야 되는 입장이다,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얘기 안 합니다. 이런 얘기 안 해요.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아 그리고 뭐 코스피, S&P 안전하잖아요 하면서 10%나 줍니다. 그리고 35%까지 떨어질 일이 있겠어요 하면서 이걸 보여줘요. 1차 조기 상환될 확률, 4개월 만에 상환될 확률이 무려 70%고요. 혹은 안 되더라도 두 번째 조기 상환될 확률이 14%. 대충 보면 한 84% 정도 손실 안 보고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도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약 1%의 확률만 손실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거 꼭 청약하셔야 됩니다. 이거 안 하면 할 거 없어요. 10%입니다 하면서 이 가능성이 거의 100%다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하실 수 있으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자, 본인만의 원칙이 없으면 이런 말, 이런 표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자, 나는 저런 거에 흔들릴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속편하게 ELB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번에 한투에서는 2가지의 형태밖에 안 나왔어요.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인데 저는 두 번째에다 별점을 높게 주고 싶습니다.
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S&P를 기초자산으로 했는데요. 먼저 보시면 7%를 금리를 줍니다. 손실 가능성은 0입니다. 0. S&P가 평가일 중에서 95% 이하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7%를 준다라는 거죠. 즉 무슨 말이냐면 S&P가 지금 고점이거든요. 이게 S&P 지수입니다. S&P 지수인데 고점인데 만약에 설정이 지금 고점에 설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5%면 여기거든요. 5060. 여기가 한 번만 터치를 하면은 이자를 준다라는 거예요. 나쁘지 않죠. 왜냐하면 떨어진 적이 있어요. 떨어진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떨어진 적이 있어요.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. 떨어진 적이 있어요. 5%만 떨어지면은 얘는 터치 다운형이라고 해가지고 다운 터치형. 이거 사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데 무슨 말이냐면 한 번만 터치하면은 그냥 7%를 준다라는 거예요. 보통은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터치가 되면은 얘를 7%긴 하지만 금리를 나누잖아요. 근데 얘는 한 번만 터치하면 바로 다운되고 7%를 그냥 주는 겁니다. 그냥 7%예요.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적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할만한 거죠. 5% 안 떨어지겠냐? 지금 고점인데 하시면서 보시면 여기 형태가 이렇습니다. 95% 설정일 대비해서 95% 밑으로 떨어지면은 7%를 주는 거고요. 95% 이상에서 놀면은 0% 원금은 주겠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하나 더. S&P의 변동성은 연간으로 17% 정도 됩니다. 보시면은 위로 17% 오르든 아래로 17% 오르든 뭐 중간에 0%를 기점으로 일단 17%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. 그럼 5% 못 움직이겠냐? 여러분들 이거 안 하시면 뭐 하시려고요? 하면서 괜찮네? 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문제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만기 상환될 확률이 증권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. 만기 상환 7%를 줄 확률은 28%밖에 안 돼요. 왜 그렇지? 했는데 보시면은 이 문제는 평가일에 있습니다. 평가일. 간과하시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가일인데 5% 떨어질 수 있죠. 근데 이 4번의 평가일에 5%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지수는 떨어지지만 회복을 하잖아요. 회복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에 있고 앞으로도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수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는 있을 수가 있겠죠.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혹하셨을 수 있을 겁니다. 만기는 1년이에요. 근데 1년 동안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.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CPI로 인한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있죠. 자, 물가지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예상치 못한 물가지수가 한 번이라도 오르게 되면 CPI는 매월 발표가 되다 보니까 1년에 무려 12번이나 발표가 돼요. 이 중에 한두 번이라도 급등하게 되면은 지수 빠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. 5% 빠지는 거요? 이틀이면 빠져요. 이틀이면. 이틀. 자, 이틀이면 빠지는 이 포인트 중에 하나 더가 바로 이 금리 인하입니다. 금리 인하가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잖아요. 한 50% 혹은 60%의 확률로. 자, 근데 만약에 이 CPI가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루겠다 혹은 안 하겠다 해버리면 주가 폭락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인해서 이거 하셔도 됩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. 근데 자, 문제는 평가일이 되었다는 거. 그리고 하나 더. 빠지는 것만 말씀을 드렸잖아요. 빠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오른 날이 훨씬 많아요. 오른 날이 훨씬 많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세일즈 포인트를 잡느냐 혹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예시를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근데 시뮬레이션을 보면 증권사가 손해볼 확률은 28%밖에 안 되고 우리가 손해볼 확률은 무려 72%가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일단은 패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평가일의 함정 때문에. 평가일이 여러분들이 이거 은근히 발목 잡습니다. 빠졌지만 평가일에 빠져야 된다라는 조건이 이 정도의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나타난다라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. 앞으로 제가 한 3일 정도 동안 증권사들의 ES와 ELB를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이 정도 조건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면 7.41%를 줍니다. 금리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코스피하고 LG화학인데요. 조건도 심플합니다. 102%만 넘어가면은 7.41%를 준다라는 거예요. 물론 빨리 상환되면은 금리가 줄어들긴 하지만 일단 빨리 상환되는 게 낫습니다. 자, 102%를 준다라는 건데 자, 일단 최대 수익률은 2년 만기다 보니까 14.82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 LG화학의 차트를 보면 아까는 기아는 이렇게 올라갔지만 LG화학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. 바닥입니다. 자, 52주의 최고가는 85만 원이었고요. 52주의 최저가는 현재 가격입니다.
물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붐, 배터리, 양극재, 음극재, 뭐 배터리만 붙으면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실적이 과연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 했는데 테슬라가 폭락하면서 배터리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같이 떨어지고 지금 바닥을 다지는 이유가 중국 전기차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. 자, 얘는 2%만 올라가면 아무리 평가일에 조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2%만 올라가면 102%로서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됩니다. 그 가격은 40만 원이에요. 자, 문제는 코스피인데 3천만 넘어가면 됩니다. 자, 코스피는 지금 고점 부근에 와 있어요. 고점 부근에 와 있고 현재 가격은 2700선입니다. 2700선에 102%를 하게 되면 약 3천 정도가 되는데, 자, 얘는 반대로 2년 동안의 만기 동안 한 번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코스피 3,000 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. 제가 보기에는요. 지금 S&P 올라가는 것만큼 코스피도 뭐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. 저점 2200 대비해서 3,000 가까이 넘볼 수 있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일단 2년 동안의 그 만기가 긴 것이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금리가 한 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얘는 LG화학은 당연히 올라올 거고요. 개별주다 보니까. 코스피 지수가 문제인데 얘는 금리 인하가 관건이다라는 겁니다. 자, 실제로도 이 1, 2, 3, 4, 5차 그리고 만기 상환 때의 조건을 보면 확률이 매우 높아요. 72%의 확률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. 증권사가 손실 볼 확률을 72%고요. 우리가 손실 볼 확률은 원금 지급형인데 원금 지급될 확률은 28%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얘는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7% 정도의 수익을 연한선으로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제가 3일 정도 동안 더 지켜보겠지만 혹시나 얘가 제일 좋은 조건이다 한다고 한다면 7% 정도의 수익률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중간에 피드백 해드릴게요. 자, 마지막으로 정말 재밌는 ELS입니다. 얘는 연 16.5%입니다. 16.5%. 기초자산은 테슬라와 엔비디아고요. 테슬라가 지금 현재 180불 정도 하고 엔비디아가 한 950불 정도 하는데 개별 종목이다 보니까 공식에 대입해서 마지막 두 개를 봐야 됩니다.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낙인 조건이 30%예요. 180불에 30%까지 떨어지려면 약 50불 정도 돼야 됩니다. 54불 정도. 엔비디아는요 1000불이라고 봤을 때 300불까지 떨어져야 돼요. 낙인 찍으려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보다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더 안전적이다 라고 느껴지거든요, 저 같은 경우에는. 자, 근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낙인을 쳤어요. 테슬라가 50불까지 떨어지고 엔비디아가 300불까지 떨어졌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3년 안에 폭락한 다음에 20% 회복 못 할까요? 50불인데 한 70불, 한 80불 못 갈까요? 90불이네요. 90불 못 갈까요? 그리고 엔비디아가 300불인데 500불 못 갈까요? 라고 판단하시면서 일단 16.5%를 노리는 거예요, 여러분들. 메리트가 분명히 있어요. 왜냐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워낙 높아요.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이제 여기서 노리고 있는 거는 바로 저는 5.5%입니다. 첫 스텝에 15%가 빠져야 되거든요. 15%.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180불입니다. 물론 고점이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15%가 빠지기는 쉽지 않아요. 저 대형주들이,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것들 보통 10% 정도 빠지면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라고 하거든요. 테슬라는 조금 이제 불안한 모습도 보일 수 있겠지만 일단은 테슬라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국면에서는 바닥권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니다라는 레벨을 확인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목표는 15% 이상 안 빠지는, 그러니까 첫 스텝에 바로 상환되는 5.5%입니다. 자, 연에서 1년 동안 상환이 안 되면 좋겠지만 최소 4개월 만에 상환이 된다 하더라도 5.5%의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.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1차 조기 상환 확률이 5.5% 받을 확률이 무려 79%입니다. 여러분들 80%예요. 그러니까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죠. 혹시나 2차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7%나 늘어나기 때문에 약 80% 이상의 높은 확률로 1, 2차 안에 회복이 상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청약 경쟁률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특히나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연 10% 되면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16.5%면 3년 동안 만약에 이게 상환이 안 되고 만기 상환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무려 이제 1억 4,900만 원이 4,950만 원이 되는 거죠. 메리트가 있죠, 여러분들.
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청약 경쟁률이 잘 나올 것 같은데 한 툴은 경쟁률을 공개를 안 해요. 전화해서 물어봐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번 본 다음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조건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. 첫 타자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도 더 좋은 조건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제가 앞으로도 이 부분들을 잘 살펴가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멤버십 하시면은 텔레그램 방에서 조건들을 좀 편하게 제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한 달만 해보시고 아니면 말 정도의 금액이니까 꼭 한번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